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 더 강해진다. 이건 단순한 개인차가 아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다.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성욕이 더 강해지는 사람들만의 특별한 5가지 특징을 공개한다. 혹시 당신도 이 특징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부터 들어보자. 부산에 사는 박모 씨는 올해 62세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성욕이 강한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보다 관심이 적었다. 그런데 50대 중반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성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주 그런 욕구가 생긴다. 처음에는 자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줄어드는 게 정상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다. 심지어 60이 된 지금이 20대 때보다 더 강하다. 박 씨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봤다.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오히려 의사는 건강하다고 말했다. 박 씨처럼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 강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의 약 15% 정도가 이런 패턴을 보인다. 특히 50대 이후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을까? 과학자들이 수년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이제 그 5가지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 강해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성욕이 억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러면서 억눌려 있던 성욕이 분출되기 시작한다. 스트레스와 성욕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성호르몬 분비가 억제된다.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생성이 줄어든다. 젊을 때는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건강해도 성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이 하나씩 해결된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다. 직장에서의 압박감도 줄어든다. 무엇보다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스트레스 자체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 예전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 그러면서 성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기 시작한다. 실제로 명상이나 요가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지고 있다.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의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이런 습관이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 건강한 몸에서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된다. 따라서 성욕도 자연스럽게 유지되거나 증가한다. 반면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 떨어진다.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을 망가뜨린다. 몸이 망가지면 호르몬 분비도 이상해진다. 그러면서 성욕도 함께 떨어진다. 스트레스 관리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올바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성적 건강도 함께 회복될 수 있다. 두 번째, 자기애가 건강하게 발달했다. 나이 들수록 성욕이 강해지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을 억압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게 된다. 이런 자기 수용이 성욕 증가로 이어진다. 젊을 때는 성적 욕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터부시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압한다. 이런 억압은 실제로 성욕을 감소시킨다. 심리적 억제가 생리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이런 심리적 해방이 성적 에너지를 분출시킨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 젊을 때는 자신의 몸이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만의 성적 취향을 정확히 알게 된다. 이런 자기 이해가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로 이어진다. 만족스러운 경험이 쌓이면서 성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진다. 건전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건전한 방법으로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본다. 이런 적극성이 성생활을 더욱 활발하게 만든다. 반면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억압한다. 자신이 그런 욕구를 가지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런 부정적 인식은 성욕을 더욱 위축시킨다. 또한 병적인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도 문제가 된다. 자신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성욕이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긴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결국 성생활도 망가진다. 건전한 자기애란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건전한 성생활을 유지한다. 세 번째, 신체 건강을 꾸준히 관리한다. 나이 들수록 성욕이 강해지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신체 건강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했거나 중년에 들어서 건강관리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건강한 몸에서만 건전한 성욕이 나올 수 있다. 성기능은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심혈관 건강, 근력, 유연성, 호르몬 균형 등 모든 것이 성기능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야 성욕도 유지된다. 운동은 성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성기로의 혈류를 증가시킨다. 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한다. 유연성 운동은 골반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 모든 것들이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성기능이 잘 유지된다. 특히 골반 근육 운동인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성적 만족도가 높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하다. 성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콜레스테롤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이다. 특히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E는 성호르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린다. 이런 음식들을 피하고 자연식품 위주로 먹는 사람들이 성적 건강을 더 잘 유지한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다.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은 주로 잠자는 동안 분비된다. 따라서 수면의 질이 나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 나이 들수록 성욕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면 패턴이 규칙적이다. 금연과 금주도 필수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성기로의 혈류를 방해한다. 알코올은 호르몬 생성을 억제한다. 이런 것들을 피하는 사람들이 성적 건강을 더 잘 유지한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들은 모두 성기능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성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건강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성적 건강도 함께 회복될 수 있다. 네 번째,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나이 들수록 성욕이 강해지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젊을 때는 감정 기복이 심해서 성적 욕구도 불안정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됐다. 이런 정서적 성숙이 성욕 증가로 이어진다. 젊을 때는 여러 가지 감정적 갈등이 많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란, 미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이 있다. 이런 감정적 문제들이 성적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불안하거나 우울한 상태에서는 성욕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인생의 방향도 명확해진다. 인간관계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긴다. 이런 안정감이 마음의 여유를 만든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성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감정 표현도 자유로워진다. 젊을 때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했다. 특히 성적 욕구 같은 것은 부끄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억압에서 벗어난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감정적 해방이 성적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갈등이 생겨도 성숙하게 해결한다. 이런 좋은 관계가 성적 만족도를 높인다. 반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성적 문제를 겪는다. 배우자와 갈등이 많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는 성욕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또한 정서적 안정은 자존감과도 연결된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는다. 이런 긍정적 자아상이 성적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성적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적극적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고 하고 배우자와 소통도 잘한다. 이런 적극성이 성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정서적 안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생 경험을 통해 서서히 쌓여가는 것이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더 빨리 얻을 수 있다. 상담을 받거나 명상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는 등의 방법이 있다. 5번째, 호기심과 탐구욕이 강하다. 나이 들수록 성욕이 강해지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는다.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려고 한다. 젊을 때는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고 정보도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성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생긴다.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이런 지식이 성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어떤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한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도 흥미롭게 받아들인다. 젊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런 탐구 과정 자체가 성적 즐거움을 증가시킨다. 또한 배우자와도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 서로 대화하면서 원하는 것을 찾아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이런 모험 정신이 성생활을 더욱 재미있게 만든다. 반면 호기심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이 단조로워진다. 같은 패턴만 반복하다가 결국 지루해진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거부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이런 경직성이 성욕 감퇴로 이어진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하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사람들을 만난다. 이런 다양한 경험이 전반적인 활력을 높인다. 몸과 마음이 활기차면 성적 에너지도 함께 증가한다. 또한 이들은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적 욕구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긍정적 사고가 실제로 성욕을 증가시킨다. 호기심과 탐구욕은 의식적으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이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습관을 만들면 된다.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건전한 호기심을 가져보자. 이제 5가지 특징을 모두 살펴봤다. 스트레스 관리 능력, 건전한 자기애, 신체 건강 관리, 정서적 안정감, 호기심과 탐구욕이 그것이다. 이 5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개선된다. 반대로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 혹시 당신이 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자.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건전한 만남을 추구해야 한다. 성적 욕구를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하면 안 된다. 불륜이나 성매매 같은 것은 절대 해답이 아니다. 건전한 연애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욕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그것은 건강하다는 증거다. 몸과 마음이 활기차다는 뜻이다. 이런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진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성욕이 너무 강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성상담사나 심리상담사와 상담해보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나이 들수록 성욕이 강해지는 현상은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활동적인 노년기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적 욕구가 없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건전한 성생활은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하다. 그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또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수면의 질도 개선시킨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건전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신이 만약 이 5가지 특징 중 일부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자. 그리고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쇠퇴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들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성적 만족도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증가하는 성적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배우자가 있다면 그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친밀감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활용하자. 배우자가 없다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순한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전파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서 사회적 의미도 가진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 감소한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면 된다. 올바른 준비와 노력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자. 건전한 성생활은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하다. 그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쇠퇴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 만족도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